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장중에 바로 방송을 켰는데요.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젯밤 미국에서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5천 건, 예상이 21만 8천 건이었는데 예상치보다 하회해서 나온 겁니다. 고용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탄탄하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어제 미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지표보다 더 중요한 건 속내입니다. 진짜로 이 지수를 끌어올린 주역은 따로 있었어요. 이 마이크론이나 암드 같은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나스닥과 S&P 500을 끌고 올라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시장은 예전처럼 지표 하나하나에 놀라지를 않습니다. 이 좋은 지표가 나와도 그냥 지나가고 전쟁 리스크 같은 것도 이제는 다 알고 있는 악재라서 별 타격이 없어요. 지금 시장을 진짜로 움직이는 건 하나, 이 반도체 섹터 자체의 힘입니다. 오늘 3%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그냥 반갑다고 좋아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승이 위험이 같이 껴있는 상승이거든요. 어젯밤 미국에서 반도체가 먼저 움직였고 그 힘이 그대로 넘어온 건데, 그런데 그 힘이 진짜 어디서 나온 건지, 얼마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직 확인을 안 하셨다면 지금 이 상승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젯밤 미국 반도체 반등이 진짜 어떤 근거로 나올 수 있었던 건지, 그 근거가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을 계속 받쳐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정확히 어디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건지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 총 정리해서 오늘 영상에 준비해 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지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다 같이 수익 극대화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댓글로도 삼성 화이팅, 김프로 화이팅 한 번씩 응원의 댓글 달아주셨다면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하려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금 연준 자체가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인하 얘기를 하던 문구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일부 위원들이 오히려 인상까지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게 왜 삼성전자한테 부담이 되냐? 이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오래가면 대형 기술주의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눌리게 되는데, 여기에 이 부담은 바로 환율까지 옮겨가게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가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언제든 이 한국 주식을 정리하고 나갈 수 있는 압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시장 구조 문제까지 겹쳐 있는데요. 보통 글로벌 펀드들은 특정 종목 비중에 상한선을 두는데,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이 시총 비중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펀드 매니저의 의지랑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비중을 깎는 매도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런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그리고 파생 상품 물량까지 겹치면서 한번 특정 가격대가 깨지면 추가 매도를 부르는 구조라 지금 삼성전자 낙폭이나 매물, 실제 펀더멘털보다 과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장중 흐름을 보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부터 어제 미국장에서 숫자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 힘이 오늘 국내 반도체 섹터 전반에 그대로 넘어오고 있고, 그럼 삼성전자의 이 3%에 넘는 상승이 그냥 하루 반등이 아니라 섹터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그림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종목 하나가 오르면 그 다음날 그대로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업종 전체가 같이 움직이면 이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하루 만에 이 흐름이 통째로 사라질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근거가 실제로 어디서 확인되고 있냐? 먼저 이번 주에 애플이 브로드컴이랑 300억 달러가 넘는 단연 계약을 확정을 했습니다. 미국산 칩 150억 개를 생산을 하는 계약이고 2031년까지 파트너십을 연장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반도체 고점론이랑 정반대 방향으로 실제 돈이 집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메타도 마찬가지인데요. 캐나다 엘버타에 91억 달러 규모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메타가 미국 밖에 짓는 데이터 센터 중에 가장 큰 규모죠. 그리고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 5대 빅테크의 올해 AI 인프라 투자 규모가 최대 7,250억 달러, 한 하루에 약 940조 원이 나올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 규모가 전년보다 77%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돈이 결국 메모리, 파운드리 수요로 연결되는 거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실적 반등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CPI, 그 다음 목요일 TSMC 실적까지 이 흐름이 진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금이 어느 정도 쌓여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금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실 겁니다. 저번에 윗꼬리가 달렸던 이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과 이때 윗꼬리 구간에서의 매도 타이밍까지 전부 공유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때 대응하신 분들은 지금 현금이 어느 정도 쌓여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눌림 구간이 나오는 그 타이밍에 분할 매수를 고려해볼 법한 자리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오늘의 현재 이 상승은 연준의 스탠스나 국내 수급 구조로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남아있는 와중에 어젯밤 미국 반도체 섹터 전체가 움직이는 힘이 그대로 넘어와서 만들어진 흐름입니다. 그리고 애플,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실제로 투자하고 있다는 게 반도체 수요가 꺾이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구간이 그냥 넘기실 게 아니라 이 근거들을 가지고 정확한 기준을 세우신 다음 분할로 나눠서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오늘 이 업종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고 분할로 진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아무 데서나 따라붙는 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절대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근거들을 보시고 새로운 이슈들까지 체크를 하신 뒤에 정확한 근거들을 가지고 이 기준을 세우신 뒤에 분할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본업도 있으시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혼자서 이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린다는 거고요. 제가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3436-7531. 이 번호로 삼성 간단하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빠르게 실시간 대응까지 도와드릴 수가 있고 오늘 말씀드린 이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가 계신 분들께는 추가 매수, 아직 관망하고 계신 분들께는 신규 매수 타이밍까지 모두 공유를 해드리겠다는 거고 정확히 다음 주 화요일 CPI와 목요일 TSMC 실적으로 어떻게 상황이 바뀌는지에 따라 그 상황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 지킬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도 더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 있습니다. 이 매수 타이밍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응만 잘한다면 누구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생각과 반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어요? 결국 본업이 있으시니까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이 본업 때문에 매수 타이밍 자체를 생각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방향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저와 함께 대응을 시작한다면 최소한 손실은 줄이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 김프로란 거고 여러분이 주식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이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거 제대로만 하면 진짜 바뀔 수 있겠다 싶어서 공부도 하고 뉴스도 찾아보고 나름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생각대로 안 되시고 그만둘까 싶다가도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자꾸 걸려서 쉽게 놓지를 못하겠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늘처럼 매주 이 자리에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보셨듯이 제가 준비한 자료들 다 보셨잖아요. 이렇게 저는 정말 자신이 있다는 거고 그만큼 끝까지 보신 분들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 선물도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요. 지금까지 영상 보신 주주님들만큼은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